안녕하십니까, 유기농TV의 유기농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나타 DM파를 시승하기 위해서 여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향에 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소나타 DM8이 5대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은 여기 이 흰색 차종으로 한번 디자인이나 그런 거를 볼 예정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왜 전시차도 디자인이나 그런 거 보려는 게, 아무래도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나 그런 게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전시차종으로 제가 디자인이나 실내나 그런 거를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제가 이 전시차로 디자인이나 실내 공간 그런 부분, 일단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이제 소나타 DM8이 전 세대였던 LF 소나타와는 달리 파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헤드램프에서 저기 끝부분까지 이어져 있는 크롬 라인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 부분은 지금 소나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YF 때부터 지금 소나타 DM8까지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 시그니처 중 하나가 바로 이 크롬 라인이죠. 그 중에서 소나타 DM8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램프와 크롬 라인이 이어져 있는 듯한 이런 형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진짜로 그라데이션을 줄 정도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현대가 소나타에 대한 디자인을 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신비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 크롬 부분을 이렇게 헤드램프와 연결을 시켜주면서 뭔가 소나타의 시그니처를 새롭게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그릴 부분도, 그릴도 무슨 디자인인가? 캐스케이팅 그릴. 캐스케이팅 그릴이 두드러지게 보여줄 정도로 매우 큼직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랜저 IG와 비슷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 그랜저 IG와는 완전 딴판인 디자인도 보여요. 그냥 딴판인 디자인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보시다시피 좀 보수적인 면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소나타 DM8은 완전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타와 그랜저랑 전혀 똑같으면서도 뭔가 똑같지 않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휠 부분도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게,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뭔가 심플해 보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심플하지 않.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도 휠 부분도 매우 마음에 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뭔가 심플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심플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 휠 디자인도 진짜 참 신기하게 디자인되어 있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리고 전반적인 사이드 뷰를 보시면은, 이게 소나타 DM8은 세단이지만 잘 보면은 뒷라인이 쿠페처럼 잘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시원시원하게 빠져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뭔가 세단이지만 세단 같지가 않고 뭔가 쿠페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YF 소나타 때도 이어져 있었거든요. YF 소나타 때부터 이제 쿠페형 세단 그런 컨셉트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기존 NF 소나타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세단 라인이었는데, YF 소나타로 오면서부터 이제 쿠페 라인으로 점점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YF 소나타 때만 해도 약간 어느 정도 정통적인 세단 라인이 좀 남아 있었다고 봤는데, 이번 소나타 DM8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세단의 그런 정통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쿠페형 세단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은, 이게 리어뷰를 보면은 저는 이 리어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보면은 보시다시피 좀 개인적으로 혼다 시빅, 그리고 뭐 중국형 산타페 그런 거와 비슷한 느낌을 하고 있는데, 잠깐, 이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옛날 EF 소나타의 그 형상도 하고 있네? 와, 뒷모습은
EF 소나타도 약간 답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EF 소나타도 이 번호판이 범퍼 쪽에 있으면서도 이제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양옆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언뜻 보면은 약간 EF 소나타를 답습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발견한 점인데, 소나타 DM8은 여기를 열으면 트렁크가 열려요. 예, 보시다시피 트렁크 공간도 넓네요. 이게 트렁크 공간이 아마 이제 골프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다 골프백을 한 몇 개나 넣어야 될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전동 트렁크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제가 모 유튜브들 보면서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소나타 DM8부터는 이거를 누르면은 이게 연료구가 주유구가 열릴 정도로 이게 많이 디자인이 개선되어 있는데, 우와, 한 방에 닫히네. 이제 한번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보면은 야, 이 실내가 이거 고급 세단이야? 뭐야 이거? 중형차가 왜 이래? 중형차가 실내 디자인이 이래도 돼? 이거 완전 그랜저를 뛰어넘었네요. 실내 디자인이. 아니, 그랜저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차 보면은. 일단은 이 도어 트림 부분도 뭔가 심플하면서도 이게 간결하게 되어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이 뭔가 그 마감 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드 그레인이나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운, 고급감이 좀 약간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어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고, 왜냐하면 이 크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차는 이 문에 보통 여기 여는 그런 도어 그게 없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소나타 DM8의 운전석 쪽으로 한번 보는데, 일단은 전방적으로 마감재나 그런 부분은 이게 인스퍼레이션 모델이다 보니까 전방적으로 마감이나 그런 거 좋습니다. 이거 진짜 가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레탄 부분도 이게 좋은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레탄도 많이 질감은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시보드 부분은 좀 가죽 비슷하게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중형차 치고는 어느 정도 고급감을 주는 것 같고, 이 돌출형 내비게이션 역시 그랜저 때와 다르게 어색하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 그랜저의 그러한 궤를 보여주는 듯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나타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급스러운 차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나타 DM8은 이제 고급스러움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하지 않았. 그리고 보시면 이 변속 레버 부분도 기존에 이제 이 기계식이 아니라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팰리세이드도 이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나타 DM8에도 그 부분을 적용을 했네요. 예.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기판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에는 없는 옵션이에요. 심지어는 EQ900이 아니라 이제 G90이지 참. 이 G90에도 없는 옵션을 적용하고 있고, G80에도 없는 옵션이에요. 이 상위 차종에는 없는 옵션을 소나타 DM8에다 갖다 박은 거 보면, 이 차는 진짜 그랜저 IG를 대놓고 팀킬하려고 만들었다 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좀 이런 평가를 하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 말이 좀 헛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스티어링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그냥 약간 좀 사각형이나 오각형 그런 디자인을 했으면 더 마음에 들었을 텐데, 왜 굳이 이걸 왜 타원형으로 디자인을 했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핸들 질감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핸들 질감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고급감을 주는 것 같지만, 스티어링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리고 시트도 보면은 아이고 어깨가 아프다. 여기 워크인 디바이스가 적용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현행 K5에도 적용되어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시트나 이런 스티치도 우와 매우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알다시피 도어 트림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고급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은 뭔가 좀 요즘 따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뭐 그런 스타일의 아 죄송합니다, 오버 좀 했습니다. 아무튼 뭐 고급스럽지만 고급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도 뭔가 좁게 만들어 놔가지고 더욱더 이제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역시 심플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근데 왜 이거 택시 모델에만 적용할 것 같은 이런 공간을 왜 비워놨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뭔가 찜찜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선 충전 기능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무선 영상 되는 건 찍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건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지금 스마트 모드에서 커스텀 모드로 바꿨는데, 오,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다시 커스텀 모드, 이 정도로 디자인의 이 클러스터의 디자인마저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을 줄 정도로 매우. 그리고 뒷좌석을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뒷좌석은 기존 LF 소나타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냥 LF 소나타하고 뒷좌석 공간이 똑같아 보이는데,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야, 역시 넓긴 넓어요. 소나타니까. 그리고 이게 전륜 구동차는 특성이 이제 뒷좌석이 넓은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키가 큰 편이거든요. 키가 큰 편인데도 이렇게 주먹이 한 개 반 그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뒷좌석 공간은 매우 레그룸 부분은 매우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존 LF 소나타와는 별다른. 그리고 소나타 DM8의 뒷좌석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이런 센스까지 해놨고, 아마 이런 건 그랜저만 있을 법한 옵션인데 이걸 소나타에도 집어넣었다라는 걸 보면은 소나타가 그만큼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그랜저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천장은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근데 181인데 천장이 제가 머리에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 부분은 좀 넓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차는 쿠페 형상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내려가면서 차체가 낮아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천장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와, 그것보다 지금 뒷좌석에서 봤는데도 와, 역시 대시보드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소나타 DM8 대시보드가 이 핸들만 아니면은 진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역시 전륜구동차다 보니까 이게 후륜구동차와 달리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거의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소나타 DM8의 실내 공간을 확실히 잘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 암레스트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암레스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무드를 놓고 가면은, 와, 뒷좌석에서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차는 그런 차는 아니에요. 예, 뒷좌석에 타서 이제 앞에 기사 고용하라고 있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기대할 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시승해보러 갈 건데, 이제 차 시승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점이 개선되고 어떤 점이 좋은지는 제가 차를 운전해보면서 예, 지금 보시는 차량이 바로 소나타 DM8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입니다. 한번 제가 오늘 이 차를 시승하면서 여러가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한번 잘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여기 보시는 버튼을 T 버튼 누르시고, 저는 지금 여기 현대모터 스튜디오 일산입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 일산에서 시승, 테마 시승으로 예약을 해서 지금 소나타 DM8 인스퍼레이션 빨강, 혹시 색깔이 이거 무슨 색이죠? 플레임 레드 색상. 네, 플레임 레드 색상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코스는 지금 60분 코스를 신청했는데 좀 자유도 쪽도 많이 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단 차가 안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바로 차가 오는 방법이. 여기서 우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회전하고 그리고 예. 여기 다시 우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예. 이제 그 현대 모터 스튜디오는 나와서 지금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 탈 예정인데 이어서 60km 내비게이션 너무 여기서 많이 맞네요. 우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제가 깜빡이를 켰는데 계기판에서 지금 K9에 있었던 기능과 똑같이 영상으로 나오네요. 영상으로 이제 카메라가 알아서 이제 사이드미러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차가 안 오구나.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소나타가 지금 처음 타기만 했는데도 예, 처음 타기만 했는데도 차가 매우 가볍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존의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초고장판을 써가지고 차가 매우 무겁게 나가는 편이었는데도 지금 소나타 DM8은 차를 가볍게 만들어서 무려 차 체중도 감량을 했다고 하네요. 다이어트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짝 밟았는데도 가볍게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YF 소나타의 그러한 좀 하체 부실함은 아예 완전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예. 아무튼 그래요. 지금은 빨간불이고요. 또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높아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트 포지션도 높다 보니까 시야도 많이 좋아지는 편인 것 같고 거기다가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기존 LF 소나타에 없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을 정도로 많이 주행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진짜 소나타가 스마트 모빌리티다 이러한 점을 예, 지금 어느 정도 차 했던 곳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자동차 도로를 타는데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거든요.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브레이크를 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록불이네요. 초록불이 아니라 빨간불이네요. 지금 우회전 신호입니다. 예. 한번 여기서 슬슬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슬슬 났는데, 오, 이렇게 켜지는 거. 이게 가솔린 차죠? 네,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탑앤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스탑앤고는 이제 경유차에만 보통 디젤차죠. 디젤차에만 적용되는 게 이제 스탑앤고거든요. 하지만 현대차가 이제 이런 가솔린 모델에도 스탑앤고를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매우 만족감이 들고 있네요. 혹시 스탑앤고가 가솔린에 적용하면 어떤 점이 또 좋은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스탑앤고가 가솔린이 적용이 되면은 주행 중에 정차되기 때문에 연료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이 정차되고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 배출도 하지 않아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부분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보통 BMW나 벤츠나 그런 폭스바겐조차도 스탑앤고를 이제 가솔린 차에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물론 타보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래도 현대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솔린 모델에도 스탑앤고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아주 큰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셨다시피 사실은 이 차가 그랜저에도 없는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랜저에도 없는 옵션을 집어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 입장에서는 이제 소나타가 안 그래도 간판 모델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소나타가 역사가 좀 긴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랜저를 아예 작정하고 팅키하려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가격대도 형성이 된 것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기존의 LF 소나타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능들도 많습니다. 앞쪽에서 우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자동차 도로도 이제 곧 탈 예정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저는 진짜 편리한 게 여기
깜빡이도 넣는데도 이렇게 계기판에서 그 룸미러 아니 백미러 비슷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넣어줬다는 건 저는 진짜 소나타에서 아주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능은 보통 K9이나 팰리세이드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거기다 더군다나 심지어는 이거보다 한 체급 높은 그랜저에도 없는 기능이에요. 그랜저에도 없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기능이었죠. 이제 여기서 로터리를 타고 이쪽으로 네, 가면 12시 되는 거죠. 방향으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버스가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할 예정인데 저희는 지금 파주 쪽으로 해서 지금 자동차 도로에 진입을 했고 우선 저는 지금 77km를 밟고 있고 안정상 문제로 인해서 한 90km는 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차가 매우 부드러워요. 차가 부드럽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느낌이 옛날에 YF 소나타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YF 소나타 마냥 하체도 부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LF 소나타에 있었던 그 하체의 튼튼함과 YF 소나타에서 느껴졌던 그러한 자동차의 가벼움도 아마 이제 소나타 DM5에서는 그거를 정점으로 해서 적용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들 정도로 지금 소나타 DM5는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운전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따분하지도 않아요. 막 재밌어요 운전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가볍지? 너무 가벼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운전하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20대나 30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20대나 30대를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소나타도 운전의 재미를 아주 더하고 있죠. 혹시 이 차의 마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현재 이 차량은 2.0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엔진 마력은 160마력의 20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이제 CCVL 엔진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GDI하고 CCVL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GDI 엔진은 이제 직분사 엔진으로서 실린더 내부에 연료를 직접 분사해서 사용하는 엔진을 GDI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현재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CVVL 엔진은 기본적인 방식은 MPI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실린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밸브 바깥쪽에서 연료와 또 공기를 혼합시켜서 보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여기 트럭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면 혹시 그 마력으로 따지면 GDI가 마력 출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CCVL이 출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출력 같은 경우는 자동차마다 최적화되어 있는 출력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마력이 160마력인가? 지금 그 정도 되는데도 이렇게 운전에 재미를 줄 정도로 차가 매우 가볍고 잘 나갑니다. 보통 YF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하체 소음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Y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NF 소나타에 가서는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하체 소음이 줄었으나 NF 소나타는 이제 너무 초고장장판을 쓰다 보니까 엄청 무거워졌어요. 아까 그것도 제가 한 말이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NF 소나타는 이제 뭐 소나타가 돼지가 됐냐, 왜 이렇게 돼지가 됐냐 이런 말이 있었고 YF 소나타는 이제 반대로 무슨 차가 쿠킹 오일이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차가 아주 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나타 DM8에 와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고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는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하체 소음도 매우 적으면서도 가벼우면서도 하체도 매우 탄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밟아봐도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나타의 출력이 많이 향상되고 하체나 그런 것도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건 이게 지금 무슨 모드로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이십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이군요. 거기에 차가 지금 매우 부드럽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한번 저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 건데 스포츠 모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컴포트, 커스텀이고 커스텀, 스포츠,
지금 스포츠 모드 계기판이 변했고요.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아, 왼쪽 지하차도 진입해야 되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제 구간은 70km 구간이기 때문에 네. 속도 줄여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구간이다 보니까 속력을 낼 수가 없지만 우선은 스포츠 모드 조금 스포츠 모드는 더욱더 재미가 있어졌네요.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오빠가 지하차도 진입하고 있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도 조용해.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아무튼 컴포트 모드도 진입을 하고 있는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도 진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더 이상 밟을 수가 없고요. 밟을 수는 없고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일단은 70km 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지하차도 또 진입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맞네요 제가. 예.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지금 카메라 넘었고 한번 여기서 좀 밟아보면은 아까도 그렇게 잘 나갔는데 스포츠 모드 하니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거 차선을 제가 여기 약간 커브가 져 있는데도 지금 차가 알아서 지금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로 그 정도도 소나타가 많이 스마트한 옵션을 많이 적용을 하였고 더군다나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왼쪽 지하차도구나. 더군다나 저 벤츠 조심해야 됩니다. 저렇게 더군다나 차도 지금 스마트 모드를 넘고 에코 모드를 넘고 지금 스포츠 모드로 왔는데도 이렇게 운전에 재미를 줄 정도로 옛날 중형차 하면 지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스포츠 모드를 했으면은. 왜냐하면 중형차 자체가 이렇게 달리려고 만든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소나타 DM8에서는 스포츠성도 가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 놨는데도 차가 쌩쌩 재밌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운전의 재미는 그냥 때려 박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곧 소나타 N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소나타 N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시될 때 어떤 엔진이 적용되죠?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타 N도 지금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소나타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다시피 현대의 N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현대 N 브랜드는 이제 현대 고성능 브랜드인데 그러한 브랜드를 이제 이런 중형 세단에도 적용한다. 이거는 현대가 파격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저는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소나타 N이 어떤 차종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도 지금 여기 이 소나타 DM8 일반 모드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소나타 1.6 터보랑 하이브리드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이제 나오면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알다시피 제가 아까 좀 말이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말이 좀 헛나왔던 것도 있었네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소나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알다시피 아시죠? 소나타가 어떤 차인지는 알다시피 소나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 맞습니다. 국민의 중형차, 국민차 소나타. 그럴 정도로 소나타는 우리 차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이 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비가 자꾸 오빠 말하는데 자꾸 말을 거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소나타는 이제 알다시피 국민의 차였고 맞아 국민의 차였다 보니까 소나타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저는 사실 소나타를 먼저 타봤던 차가 EF 소나타예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 봤던 소나타가 이제 EF 소나타였거든요. 물론 택시도 많이 타보긴 했지만 그땐 제가 애기였으니까요. 애기였을 때뿐만 아니라 친구네 부모님 차로도 EF 소나타를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EF 소나타를 처음 봤을 때 EF 소나타는 이런 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더군다나
이제 그러다가 제가 점점 차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소나타 2, 소나타 3, 소나타 1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아마 저희 아버지 세대는 말할 겁니다. 처음 소나타가 나왔을 때 소나타는 진짜 국민의 중산층을 대표하는 차였다. 진짜 소나타 없으면은 소나타 아니면은 차도 안 샀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만큼 소나타가 국민들한테 많이 매우 친숙한 차종 중 하나예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도 지금 소나타 YF 모델 하이브리드를 타고 다니시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소나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년 남성층한테도 소나타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 NF 때까지만 해도 소나타는 이제 중년 남성의 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차, 할아버지 차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도 물론 소나타 2였나 1이었나 그거를 타셨다고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역시 소나타는 이제 내가 어른이 되면 아빠 나이가 돼서야 탈 수 있는 차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소나타가 이제 매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중년의 차, 가장의 차. 하지만 YF부터인가 그런 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Y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부터 이제 파격적인 디자인을 갖게 됐죠. 기존 소나타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YF 소나타 역시 젊은 사람들한테 매우 인기를 끌었고 실제로 젊은 고객층이 매우 유입이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제가 YF 소나타가 나왔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YF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저게 소나타였어? 아 저게 뭐야 완전 아반떼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YF 소나타에서 디자인이 많이 변했죠. 그러다가 이제 LF 와서는 약간 LF 소나타 와서는 이게 어느 정도 보수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LF 소나타는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느낌. 하지만 지금 이제 소나타 DM8로 오면서 완전히 이제 중년의 이미지, 할아버지의 이미지, 그런 가장의 이미지를 버리고 이제 소나타는 더 이상 중년의 차, 가장의 차가 아닌 젊은 층의 차, 청년의 차, 밀레니얼의 차가 되어버린 게 오늘날의 소나타 DM8이죠. 실제로도 소나타 DM8 보면은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차키를 공유한다든지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좋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기능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소나타 DM8부터는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젊은 층의 차가 되어버린. 그리고 또 소나타 얘기 중에서 한 가지 못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소나타 모델이라고 꼽자면은 저는 소나타2와 NF 소나타를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나타2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2도 저의 아기 때 봤던 차예요. 왜냐하면 소나타2 같은 경우에도 진짜 지금 봐도 디자인이 멋있을 정도로 소나타2는 디자인을 잘 만들었어요. 앞에 온한 그런 모양에다가 좀 둥글둥글 하면서도 엣지 있는 스타일을 적용하면서 소나타2도 지금 봐도 아마 호감이 많이 가는 차 중 하나가 소나타2일 거예요. 그리고 소나타2도 국민들이 많이 애용했던 차였고, 그리고 NF 소나타도 제가 호감 가는 게 이제 NF 소나타 때부터는 이제 현대의 그런 국산차적인 이미지도 버리고 수입차, 보통 아우디나 혼다 뭐 그런 류의 차들의 디자인 비슷하게 적용하면서 많이 이국적인 모습을 갖게 되면서 국산차인데 국산차답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면서도 품질 부분도 NF 소나타가 많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NF 소나타가 내구성도 지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N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도 좋다 보니까 한 2004년에 나왔는데도 택시 모델로만 한 2014년까지 팔았을 정도로 아주 장수한 모델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NF 소나타에 대해서 매우 호감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소나타에 대해서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소나타가 진짜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아니 나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소나타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다.
한번 나이 먹어가면서 한번 좀 타보고 싶은 그런 차종 중 하나가 바로 저는 소나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소나타 타면서 빼먹을 수 없는 기능이 이제 지금 반자동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핸들이랑 엑셀을 다 떼고 있습니다. 엑셀이랑 핸들을 다 떼고 있는데도 이렇게 소나타가 차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다 컨트롤 해줄 정도로 지금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매우 차가 많이 스마트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이제 스티어링 잠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것도 역시 중형차에 있어서는 신기술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보시면은 매우 정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알다시피 지금 크루즈 컨트롤은 원래 자기 정속으로 가는 차이기 때문에 엑셀은 나도 알아서 가긴 하지만 이거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앞에 이 센서가 이제 앞에 차가 있으면은 그 앞에 차의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제어해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도 요즘 들어서는 진짜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핸들을 살짝 잡고 있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해주면서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와, 진짜 와,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라워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국산차가 진짜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 아니, 국산차 말고도 모든 차종이 이만큼 기술이 발전할 정도로 지금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점에서 아주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능을 넘어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곧 도입되지 않을까. 아마 2020년 이후에는 모든 차종이 다 자율주행 차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무튼 오늘 시승은 여기서 끝났고, 제가 비록 말을 하면서 좀 많이 헛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많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더욱더 그런 점을 개선하여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저의 좋은, 진짜 제가 가장 느끼고 있는 좋은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농TV의 유기농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